프로듀서 윤종신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뮤지션으로서 남다른 감성은 기본이고 또 탁월한 진행과 또 예능 실력까지 뽐내고 계신 우리 윤종신 씨인데요. 슈퍼밴드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그 전에 팬텀싱어 제작 발표 때도 만나서 아시죠? 제가 마지막에 어떤 요청을 드리는지 아시죠? 윤종신 씨의 그 혹시 이 슈퍼팬들을 향한 기대를 포함해서 또 혹시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 남기고 싶으신 포즈 있으시면 제가 짧고 굵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신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윤종신 씨와 함께 또 멋지게 활약해 주고 계신 우리 프로듀서 윤상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윤상 씨를 볼 때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감성은 더 깊어지고 더 멋있어지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슈퍼밴드에서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먼저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의 스타입니다. 우리 윤상 씨. 역시 가운데로 시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도 동경하는 스타 윤상 씨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와 이분을 예능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많은 분들이 우와 라고 감탄을 하셨는데요. 우리 밴드 넬의 김종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히 밴드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 지원자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프로듀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표시해둔 자리에서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선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지원자들에게 아주 따뜻한 조언 그리고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실 우리 김종환 프로듀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환 씨를 보고 우와 라고 감탄을 했던 팬들이 이분을 보고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밴드 링킨파크의 조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The member of the world famous band Linkin Park, Johan is here to join Superband. I know he said he really wanted to do a show like Superband in Korea. So we are all looking forward to your performance. First, to the left, please. And we have a lot of cameras in the middle. And last but not the least, to the right, please. You seem a little nervous. Are you okay? Okay, we will see you a few minutes later.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 군단의 홍일점이자 막내. 아유, 이런 막내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 오라버니들은 뿌듯하고 또 흐뭇하실까 싶습니다.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이수연 씨는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선 역시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역시 오늘도 화사하게 봄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또 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수연 씨를 무대 위에 잠시 모시고 우리 나머지 프로듀서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고 이제 단체 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We'll have all the producers of Superband, or super producers on the stage. 네, 가운데 저희가 표시해둔 곳에 서주시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이미 녹화 몇 회까지 하셨죠? 아, 네. 몇 번 하셨어요? 세 번, 두 번, 세 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친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멀뚱멀뚱 서 계시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붙어서 서주시면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여러분의 친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앞서 윤종신 씨께 살짝 언지를 드렸는데요. 네, 슈퍼밴드 뭐 히든싱어, 팬텀싱어처럼 대박 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파이팅 포즈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이나 이거 너무 선거 유세 같다 싶으면 뭐 다른 뭐 포즈를 좀 예쁘게 취해 주셔도 됩니다. I would like to ask for a pose that will bring the great energy for the success of Superband. So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요. 네, 요대로 시선 짧고 굵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left, middle, right.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오른쪽 갑니다. 뭐 구호도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너무 곤란해하시네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프로듀서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이 슈퍼밴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대 위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슈퍼밴드를 기획하고 또 만들어가고 계신지 먼저 전수경 PD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수경 PD입니다. 저희는 참가자들이 엄청 천재적이고 좀 매력적인 참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애정으로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애정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잘 될 수가 없죠. 자, 우리 김영준 PD님께서는 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의도와 또 녹화를 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JTBC 예능국의 김영중입니다. 저희가 팬텀싱어를 제작하면서 이제 몇 번 저희 이제 뭐 종신 형님과 상희 형님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에 사실 4인조가 합쳐지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끼리도 많은 감동을 했고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 소리라는 게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왜 음악이 하나가 통째로 만들어지는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직까지 담아본 적이 없을까? 그게 엄청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멋지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끼리는 제작의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느꼈던 부분이지만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 뭐 감성, 또
아이디어, 그리고 연주력, 또 노래 실력, 이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합쳐져 있는 멤버들을 저희가 좀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한데 뭉쳐서 여러 또 팀을 만들어 보면, 정말 다양한 색채의 팀을 만들어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즐기실 수 있는 음악이 또 한층 우리나라에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밴드업 싱어에서도 이 싱어와 이 싱어가 합쳐졌을 때, 그리고 이 싱어와 다른 싱어가 만났을 때 다양한 또 다른 매력들이 나왔었는데, 슈퍼밴드는 여기에 목소리에 악기까지 더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프로듀싱까지 더해진다면 좀 더 더욱더 풍성한 음악을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프로듀서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녹화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윤종신 씨부터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저는 이제 그 슈스케부터 오디션의 심사위원 프로듀서 이렇게 해서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처음에 심사위원이라는 것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어쿠스틱 그리고 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예전에 심사위원이나 프로듀서 할 때부터 밴드나 그룹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마음속으로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뽑을 때 비주류이기도 하고, 그리고 밴드 음악이 잘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사실은 솔로 가수나 아이돌 그룹이 히트한 거랑은 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 밴드는 어쨌든 다 악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타 한 명이 탄생한다라는, 그러니까 스타 한 팀이 탄생하는 거 외에도 그 악기라든지 각 뭐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음악 전반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뽑고 있는데 막상 스타들은 싱어들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기가 하는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스타가 나오는 것도 적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의 붐이 점점 더 밴드는 악기는 다루는데 밴드는 안 하고, 기타를 잘 치면 세션맨을 하고, 베이스를 잘 치면 세션맨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밴드의 히트 사례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좀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좀 자원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이쪽 그 슈퍼밴드의 프로듀서에 임했고요. 여전히 밴드 음악, 어쿠스틱 음악을 지지하고 조금 더 히트 사례 그리고 대중을 끌어내는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조금 제 사심도 섞어서 열심히 프로듀싱을 슈퍼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윤사 씨께서는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밴드를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욕심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밴드를 유지하고 함께 그렇게 음악을 하면서 같이 나이 들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패해봤기 때문에요. 90년대 초반에 저도 페이퍼 모드라는 밴드,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루어졌던 밴드를 어떻게 해서든 함께 모여서 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항상 동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슈퍼밴드를 통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젊었으면 저런 친구하고 같이 팀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종신 씨도 방금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스타라는 게 이제는 항상 무대에서 가장 센터에서 노래하는, 물론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어느샌가 좀 더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좀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항상 유행은 돌고 돌듯이 밴드라는 것도 한참 인기가 있을 시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지금이 다시 한번 밴드가 진정한 밴드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게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노래가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많은 팬들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연주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얼마나 음악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생기겠죠. 더불어서 같이 음악을 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번 슈퍼밴드를 통해서 저도 다시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한 친구 어떤 재능들이 정말 취향에 의해서 혹시라도 저평가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각 매력들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윤종신 씨, 윤상 씨 두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이 음악에 대한 대한민국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 지원자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밴드 또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밴드라고 하면 우리 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김종환 씨가 슈퍼밴드에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또 김종환 씨의 첫 예능이잖아요. 네. 왜 슈퍼밴드를 선택하셨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 질문은 저희가 잠시 뒤에 드리고 우선은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모든 게 굉장히 새로워서 신기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음악을 지금 밴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밴드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뭐 참가자들의 실력을 떠나서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뭐 제가 느꼈던 것들이나 경험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엄청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선배 의원만큼 지원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건 없을 텐데 우리 김종환 씨의 프로듀서로서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I think you moved on from nervous to excited now, right? We would like to No. hear from you. Maybe a No. hello. I'm No, still nervous. you're still nervous. Then maybe for some ice breaking, maybe we would like to hear some words from you. Maybe a little hello and your feelings about the show. That's not the best way to break ice. Then maybe another posture of the superhero.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조한 씨가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긴장을 푸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느낌이신지 what are your feelings about the show, Superman? Yeah, over the past few years, I really thought about what could I be doing in Korea. You know, me being Korean American, I've always wanted to come perform here and have opportunity in entertainment, and I've always thought of doing that. And when the call came in to participate in this show, I thought it was a perfect match, especially with my background in music. I think thinking about popular music in Korea, I have a certain perception of it, but looking beneath the surface, I know that there's a lot of talent, and that talent comes from people playing music. And my favorite bands are bands that have the individuals within the band that compose of something great. And I love listening to bands and waiting for each of the member to really stand out, and how the combinations of that really become larger than life, and that makes me want to go see them in concert. And when I got to this show, I saw the most amazing group of talent individually, and it was difficult for us to choose because we have to narrow it down to so many, and you don't know what the outcome is going to be of these individuals, how they pair up with each other, not only as twos but threes, fours, fives, whatever that combination is. And I think the name of the show is perfect, Superband, because
it's not just a band. You know, there's many versions of bands, but this is the word super to me reminds me of superheroes. So like, I'm a comic book fan and I love X-Men and Avengers and all those super teams, but the way those stories are told, it's the really unique abilities of each individual that make up something great for the entire team. And beyond the surface of them using the powers to beat the bad guy, it's their stories of how they came to be as individuals, how their lives mean to each other, and how they're gonna use each other to get through life. And I see that with the members of the show. I see them eager, and they're in a pressured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meet these benchmarks to stay on the show, and it's really tough. And there's a lot of emotions She flying around. has to translate. Oh, Too long. No problem. No problem. Okay. All memos. Sorry. No problem. and I like dogs and skateboarding, and I like fast cars. 네, 마무리가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한국에서 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한 씨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기회가 오기를 좀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슈퍼밴드가 본인에게는 정말 완벽한 기회, 완벽한 매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대한민국의 가요라고 하면은 약간의 좀 선입견이 있기도 하고 이건 이럴 것이다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슈퍼밴드에 있는 이 수많은 지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을 선발하기까지 누구를 뽑고 누구를 탈락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특히 조한 씨가 지금 밴드를 하고 계시고 또 밴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특히 이 밴드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각자 그 개개인의 개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 멤버들이 돋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 조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음악이 탄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슈퍼밴드에 임하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이 슈퍼밴드의 이 프로그램 제목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밴드가 아니라 슈퍼 히어로를 연상시키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슈퍼 히어로도 역시나 단체로 이렇게 함께 활약을 하지만 그 개개인의 특징이 있고 개개인의 개성이 있고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떻게 함께 활약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슈퍼밴드가 그런 모습들을 다 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이트보드와 빠른 차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 아유, 제가 이렇게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박수를 받아보기엔 또 굉장히 낯서네요. 자, 우리 막내 이수연 씨, 네. 또 오디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녹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정말 오디션 무대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너무너무 이상하고 낯설고 막 무섭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프로듀서라는 이름을 주시긴 했지만 프로듀서라기보다는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 계시니까 저는 그 우리 슈퍼밴드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젊고 매력적이고 실력도 좋고 진짜 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역자를 찾으러 나온 곳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살짝 기대서 함께 동역자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해지고 싶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또 이 저 한 가지만 네. 첨언을 하자면 이수연 씨는 저희가 녹화하다 굉장히 놀란 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버스킹하고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몰래 정말 숨어서 정말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되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세요. 막 네, 뭐 이렇게. 신촌이나 홍대 같은 데에서 제가 직접 버스킹을 되게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셨을 때, 그분, 저분 홍대에서 봤는데, 저분 신촌에서 봤는데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미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 임하신 우리 이수연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듀서로서의 활약도 있지만 앞으로 이 뮤지션으로서 또 하나 이제 이찬혁 씨가 또 제대를 하시면 또 이제 새로운 음악을 또 악동 뮤지션이 보여주셔야 될 텐데 여기에 함께할 우리 동업자까지 찾는 그런 장으로 우리 슈퍼밴드에 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5분의 목소리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요. 특히나 이수연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신촌이나 홍대 일대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귀를 쪼고 세우시고 이수연 씨가 어디 있나 아마 눈여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취재진 여러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서울의 정하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내래 김종환 씨랑 이수연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환 씨는 이제 예능에 좀처럼 잘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슈퍼밴드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수연 씨께서는 이제 방금 말씀이 나오기도 했지만 심사위원이시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심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네요. 예, 그동안 계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을 때마다 올 때마다 사실 제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태까지는 많은 도움이 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프로그램에.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예능감이 가거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 슈퍼밴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음악적인 부분이 아주 큰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이라면 내가 큰 도움은 아니어도 어쨌든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많이 궁금했어요. 제가 예전에 밴드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와는 지금 시작하는 뮤지션들, 참가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음악 스타일과 어떤 개성들을 가지고 실력들을 가지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뮤지션들을 보면서 많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회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제 그 생각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슈퍼밴드를 어떻게 보면 제 첫 예능인데 첫 예능으로 굉장히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종환 씨가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을 혹시 검색을 해보신다면 이 방송 그 목록에 슈퍼밴드가 딱 적혀 있을 때 좀 뿌듯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게 돼야겠죠. 끝날 때는 더더욱 기쁜 뭔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수연 씨 어떠세요? 질문은 오디션 참가하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심사 기준을 궁금해하셨어요. 심사 기준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대한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심사 기준이라고 거창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꽂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디션 보면서도 원래 내가 좋아하던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내가 알던 장르가 아니었는데도 듣다 보니까 정말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건 진짜 꽂히는 거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합격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 네, 우리 슈퍼밴드의 예고 스팟에서 이수연 씨가 치였다고 얘기하시면서 덕통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치인 지원자는 누가
있을지, 과연 이수연 씨의 마음을 빼앗은 지원자는 누굴지 내일 밤 9시에 첫 방송되는 JTBC 음악 예능 슈퍼밴드를 함께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토마토의 권익도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은 이제 윤종신 윤상님께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뤄오셨는데 이번 방송이 이제 두 분의 이제 그간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송 하나만으로 이제 음악계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싶은 바람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종환 씨와 조아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밴드 생활을 이렇게 하신 경험에 비춰볼 때 동안 이제 국내에서 글로벌 밴드가 이제 나오기 좀 힘들었던 뭔가 이유 같은 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은 좀 듣고 싶고 또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에 이제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보면 슈퍼밴드 너무 JTBC 쪽에서 잘한 기획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음악계에 무조건 밴드가 있어야 되리라는 법은 없죠. 근데 JTBC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죽하면 원래 밴드는 뭐 한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모든 이때까지 나왔던 밴드들은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 음악을 하면서 차고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서 세계적인 밴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다 모아서 니네 밴드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니네 밴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너 집에서 혼자만 기타 치지 말고 요 노래 잘하는 애 있고 요 베이스 치는 애 있으니까 저 드럼 치는 애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오죽하면 이 지경이 됐을까를 할 정도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모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밴드를 하면 그리고 음악을 기획하는 음악 기획사들은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밴드를 아예 기획도 하지도 않고 캐스팅도 하지도 않죠. 근데 이제 스물스물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밴드들이. 그리고 뭐 내일 같은 팀도 여러분께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고. 그런데도 저희 이제 음악을 했던 저도 밴드를 했었고 어렸을 때 음악을 저나 윤상 씨나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저희 성에는 좀 더 안 차는 더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밴드를 하는 친구들이 밴드의 성공 사례가 더 나와서 흔히 말하는 K-팝 하면은 한동안은 아이돌 음악으로 이렇게 지칭이 됐지만은 이제 개인 싱어들도 나오고 보컬 그룹들도 나오는데 밴드가 그 축에 좀 당당하게 그 군을 이루고 한국 그 카테고리 음악 카테고리 속에 밴드의 이름들이 쭉쭉 나열돼서 아마 좀 음악을 듣는 제가 항상 뭐 인터뷰할 때 취향 많이 하는데 그 여러분들의 많은 취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빠져 있는 게 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 아마 슈퍼밴드라는 오디션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예를 들면 1라운드는 개인을 아마 볼 겁니다. 오늘 내일 방송을 보시면. 근데 개인을 먼저 익히시고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 저들이 저렇게 뭉치니까 1라운드 때 한 명만 봤을 때는 별로 매력 못 느꼈는데 합치니까 멋있네? 라는 조합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무조건 다 잘한다고 좋은 밴드가 아니거든요. 컬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타는 저 친구가 잘 치는 것 같지만 여기 오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더 맞으니까 한 명씩 풀 때보다 훨씬 매력 있네 라든지 사실은 기존 제가 했던 오디션에 비해서 변수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친구가 우승하겠군 뭐 이런 오디션이 아니죠. 1라운드에서 보이는 정말 군대일하게 한 친구가 결국은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는 이런 오디션이 아니고 계속 조합을 통해서 이전에 팬텀싱어에서는 보컬들의 조합이라서 변수가 좀 많아졌다면 요번에 변수는 싱어와 악기 주자들과 여러 가지 컨셉에 따라서 1, 2등을 도저히 우승팀을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복합적인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밴드 재밌네, 나 저런 사람들 공연에 가야지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을 들으시는 오디언스들의 층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고 좀 그래지는데 저희 프로그램이나 저희 프로듀서들이 좀 1위를 담당하는 거, 그 정도가 제가 좀 바라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 표현이 적절하길 바라면서 좀 얘기를 최대한 짧게 드려볼게요. 정말 밴드라는 게 어떤 지역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그 시장이 죽어 있으면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파트너를 만나야 될지 마저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너무 잘하거나 춤을 너무 잘 추거나 자기가 막 뭐 어떻게 얘기하면 자아도취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얘기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해도 자기가 연주한 거 알아두는 사람들이 없을 때 연주자나 아티스트들은 외로워하죠. 진짜 자기를 이해한 한마디가 어떨 때는 몇백 명의 찬사보다 왜냐면 몇백 명의 그건 어떤 순간적인 현상일 거고 자기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보통 밴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멤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 보고 그럴 때 나쁜 뜻은 아니지만 자기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저 정도에서 뭐해. 혹시라도 자기의 수준을 애들하고 못 놀겠다 싶어서 그동안 연주를 뭐 어디 가서 하거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찼던 그런 거만하고 맹랑한 천재들 모이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요즘 분위기에. 왜냐하면 너무 사회적인 어떤 매너를 갖고 있어야 하니까. 적어도 근데 슈퍼밴드에서는 그런 매너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적인 사치, 어떻게 보면 뭐 자아도취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 세계를 공유할 친구들이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보는 재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난 그런 케미컬들을 그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어떤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프로듀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저는 방송 끝날 때까지 재미있게 관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종원 씨하고 조한 씨께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You've been a member of a band for such a very long time. In your standpoint, in your viewpoint, what do you think is the matter that from Korea no global popular bands are not formed? Like, what do you think should be changed, or what do you think should be added to the part that to make a very famous band from Korea to go to the outside world, to the international music field? That was the question that the journalist sitting over there, the middle session of the auditorium. That's a great question.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require something great to happen on a mainstream scale, but I think there's already great music here. The difficulty is probably the reception on a grand scale of what we would call a band, especially something that's different than what the norm is today, which is K-pop. I think not just Korea, but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there's an overall trend of pop. I think it's a result of technology, the technology of distribution, also the fact that people can make music really fast on computers,
and also the fact that when people are listening to music quickly, they're listening to the vocals and they just need a cool track, and that doesn't lend itself to the band. It's a better fast food version of music today. It's like going to McDonald's instead of a really nice steakhouse. But that being said, that's just the state of where music is now, and people are always trying to predict what the next thing is, or we could stand up here and claim to be experts on what the future is going to be, but we don't know. I think we're all very fortunate to have followed our hearts and developed our talents, found people to work with, producers, musicians, bandmates, people at record labels, people that could help us be artists. So I think from the nexus, it starts with the ar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en from there, it's how do you get that art into the world? And that being said, it could be in a more traditional rock and roll sense, or it could be a new thing that's formed out of what pop music is today. I think there's a lot of music underground that exists that's really cool. But I'm excited to see these contestants because they're individually superb at what they do. And for them to get to the next tier of success, if they want to be in a band, it's going to require them to break outside what they know to create something new. 이미 뭐 대단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뮤지션들이 대한민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장벽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팝 쪽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음악이 빨리 보급되는 것, 그리고 음악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적으로 팝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밴드 음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누구와 어떻게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성의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음악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밴드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슈퍼밴드의 지원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갖고 엄청난 음악적인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미 각자의 재능은 충분하게 갖춰져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 틀을 부수고 나갈 수 있을까, 그 기반을 아마 슈퍼밴드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자, 김종환 씨께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글쎄요, 뭐 일단 글로벌 밴드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밴드는 기본적으로 공연이 주가 되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 콘서트 문화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자리를 잡은 지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콘서트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지는 글쎄요, 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조금 밴드들이 크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괜히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이긴 한데, 어떤 한 장르의 음악이 잘 될 때는 사실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 혹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 뮤지션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뭐 그게 힙합이든 락이든 그냥 팝이든 뭐 재즈든 트로트든 그게 하나의 어떤 주류의 장르 혹은 좀 대중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장르의 음악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뮤지션들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잘해야 하고 또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보다는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하지만 반대로 또 어느 정도 미디어의 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과 특히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발전해서 뭐 SNS가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해도 역시나 이런 게 있는지조차 이런 뮤지션들이 있는 것, 이런 음악들이 존재하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때마침 저는 슈퍼밴드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계기로 그냥 너무 많은은 아니더라도 이걸 계기로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매력들이 있구나 라는 게 알려주면 분명히 예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조금 뭔가 더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기분 좋게 좀 더 세상 밖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림이 되면 한국에서도 밴드 음악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너무 환경에만 이렇게 탓을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물론 뮤지션들도 항상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밴드 하는 분들도. 그리고 그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프로듀싱 작업을 했던 분들은 아이돌 가수분들이 많았어요. 원어원도 그렇고 태연 씨도 소녀시대 태연 씨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RM군 같은 경우도 뭐 다 대표적인 아이돌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항상 작업을 할 때마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밴드 음악이 더 잘 되려면 나는 이런 음악을 하니까 더 멋있어. 뭐 이런 뭔가 약간 음악적 우월감 이런 건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뮤지션들은. 그리고 또 여기 우리 JTBC 슈퍼밴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열심히 하는 뮤지션들이 있었을 때 그런 뮤지션들을 세상에 소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밴드 음악을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심오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뮤지션으로서의 반성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기대 그리고 때마침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때마침 등장한 우리 슈퍼밴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요. 우리 김영중 PD님이나 전수경 PD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머리가 아픈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슈퍼밴드가 탄생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슈퍼밴드가 탄생을 했을 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머리 아픈 거는 사실 여기 계신 프로듀서 5분들하고 저희 제작진들이 머리가 아플 거고요. 이제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혼자 음악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렇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팀을 만들어내고 그 팀에서 음악을 뽑아내는 걸 저희는 또 굉장히 또 아주 좁은 관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계속 걸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작업입니다만 일단은 개인의 자격으로 어떤 포지션든지 저희는 장르가 일단 구별이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락이든 팝이든 뭐 발라드든 뭐 재즈든 어쨌든 모든 장르에 있는 음악인들이 저희에게 모여서 개인의 자격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방송에서 공개되는 룰을 통해서 각자의 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에 맞는 자기의 파트너, 이번 라운드에 하고 싶은 음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자의 팀들을 조합하게 되고 그 팀들이 여기 계신 프로듀서 5분들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걸러지는 마지막에 결국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최종 형태의 팀들이 여러 개의 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팀들이 이제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결국 우승팀이 가려지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방송을 통해 공개되겠습니다. 우승팀에게는 뭐 상금과 뭐 부상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까 그 김종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밴드는 결국에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이 밴드의 여기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진 밴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공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또 세계에서 많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월드 투어라든지 국내 투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악 팬들은 피켓팅을 할 마음의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슈퍼밴드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어쨌든 그 팬텀 싱어 1, 2로 해서 그분들의 공연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러 다니는데 진짜로 뭐랄까 성과라고 할까? 지금도 보면 어쨌든 그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이 프로그램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 당시보다는 좀 뭔가 거품이 빠진 듯한 인상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계속 찾아주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 뭐랄까 팝페라라고 할까? 그냥 쉽게 그런 장르를 좀 범위를 넓히지 않았나 폭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밴드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밴드가 어려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오디션과 같은 그런 경연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또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연주자들을 많이 조명을 하고 그들의 실력을 보고 하겠지만 결국 그 대중이 선택을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지 그 보컬의 그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밴드의 특성도 아까 컬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락으로 또 대중적인 기호에서는 락으로 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재즈 드러머인데 락 드럼을 갑자기 막 이렇게 잘하고 막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의 능력을 그 밴드의 컬러에 맞게 정말 기가 막힌 음악을 뽑는다 하더라도 대중적인 기호에서는 어쨌든 그 또 다른 그 락 그룹이라든지 우리가 이게 조금은 익숙한 대중적인 그런 쪽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어쨌든 그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뭐랄까 이렇게 고르게 편성을 한다고 할까? 근데 그런 것도 결국 참가자가 내가 내 팀을 선택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 프로듀서들이 그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게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러면 그 결승 무대에 보니까는 그 팀의 구성원의 그 수가 제한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왜 그렇게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만약 밴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2인조보다야 4인조, 5인조의 사운드가 훨씬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같은 그 구성원 수로 뭔가 그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모습을 같이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명수에 제한 두지 않는 그런 것들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밴드의 정의를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밴드의 정의는 사실은 넬 같은 팀도 당연히 밴드고요. 뭐
콜드플레이나 뭐 이런 음악을 하는 팀도 당연히 밴드고 또 뭐 최근에 멜로망스나 뭐 이런 팀들도 저희는 밴드 그러니까 음악적 합이 맞고 음악적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만드는 거를 저희는 밴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락 장르에 치우치는 저희끼리 이제 첫 번째 공연에 열 몇 팀의 경연을 끝내기 전에 또 끝내면서 이제 프로듀스 분들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눴어요. 와, 이 열 몇 팀이 장르가 정말 다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장르적으로 저희가 정말 거창하게 뭔가 락을 살리겠다 뭐 이런 류의 막 그런 감히 그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음악적 색깔과 다양한 음악들을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친구들이 아무리 혼자 음악을 했건 뭐 혹은 뭐 고고한 이상이 있건 어찌됐든 간에 모두가 결국에는 본인의 음악을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여기 있는 저희 프로듀서 5분들의 몫이고 꿈이자 그리고 저희 출연자들의 그런 어떤 이상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얼만큼 보여줄 거고 또 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악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아마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기자님의 이게 이제 저희는 2회 정도 녹화를 해봤잖아요. 2회.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를 계속 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김영준 PD까지 좀 먼저 살아왔던 사람의 시뮬레이션 속에 새로 나오는 거는 다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오디션이 생각되면 아 이렇게 이 오디션 아마 이렇게 할 거야라는 상상을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거 밖의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저희보다 덜 살아왔던 사람들의 상상력은 항상 저희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저도 생각보다 이 오디션의 시뮬레이션 이렇게 한번 예상했던 거의 카테고리 안에서 나는 심사를 보겠지라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조합들 예를 들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어울릴 건데 사실은 밴드라는 게 꼭 기능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것도 되게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면 계속 가야 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들을 오디션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볼재미보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음악적으로나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분명히 일어난다는 점. 그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일어나는 점 때문에 평소에 내가 좋았던 장르가 아닌데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음악이 좋아지는 일이. 근데 결국 항상 어떤 축을 흔드는 일은 그런 생겨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겠지 같지만 사실은 또 어떤 이런 오디션들 통해서 어떤 생각보다 여파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녹화를 한 것도 기대가 되지만 사실은 첫 회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못 보는 장면들이 그 플로어 밖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일이거든요. 그들의 생활, 그들의 또 인간적인 면들, 그들의 음악적 고민을 저희는 준비한 음악만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재미들을 분명히 방송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저는 밴드 음악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아 공연 위주의 뭔가 음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비틀즈는 당시에 아이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돌은 6인조, 7인조, 10인조 정도의 안무, 군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아이돌을 이미 그렇게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사실 비틀즈, 롤링스톤스 다 아이돌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밴드가 충분히 아이돌이 될 수 있는데 밴드가 아이돌 지금 지칭하는 그 아이돌 형태가 아니고 진짜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아이돌이 밴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저희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획사의 기획이 아니고 어떤 이들의 연주 형태나 여러 가지 음악적 창작력으로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으로 자기네들이 음악을 해내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전형적으로 이 오디션 올 때 오디션의 심사나 프로듀싱을 보러 올 때 상상을
이 친구들이 깨주더라고요,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덜 예견하고 덜 상상하는 것이 이 슈퍼밴드를 즐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심사를 보니까. 예측할 수 없어서 더 독특한 슈퍼밴드 제작 발표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빨리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좀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꼽혀왔던 게 방송 중에 불거지는 지원자들의 과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슈퍼밴드가 전작들에 비해서 좀 대체적인 지원자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뭐 제작진 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뭐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셨는지 안 그러면 뭐 대응 방향을 좀 정해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전현무 씨가 이번 MC로 나섰는데 그 음악 예능 MC 워낙 잘하시는 것도 알고 전작 2편을 다 이끄셨던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현재만 해도 지금 일요일에 하고 있는 스테이지 K도 MC를 하고 계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시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전현무 씨를 선택하신 이유도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사실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쪽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이제 대응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그것들이 뭐 이제 뭐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감히.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굉장히 오랜 동안 제작 기간을 거쳤던 이유도 사실은 모집부터 그 분들에 대한 검증 또 그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갖기 위한 그 제작 기간, 제작 예비 기간을 저희가 굉장히 오래 거쳤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기자님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려놓고 저희가 검증을 많이 거쳤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현무 씨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얘기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물론 선택의 폭이 너무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음악 프로그램을 녹화하다가 사회자의 역할은 뭐 연출도 그렇고 관객도 그렇고 혹시 평가를 하게 되는 프로듀서들도 그렇고 이 분위기, 음악적으로 느낀 분위기를 오롯이 느끼고 있는 MC가 정말 없습니다. 근데 현무 씨는 음악에 참 감동을 잘하세요. 그게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겹치더라도 우리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음악에 감동하는 명 MC가 이끄는 슈퍼밴드 내일 밤 9시 첫 방송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입니다. 뭐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밴드라는 게 예전에는 밴드가 모여야 이제 뭐 최소한 뭐 건반과 뭐 어떤 리듬과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명, 4명 이상 모여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이게 다 이제 컴퓨터로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음악이고 어떻게 보면 뮤지션 입장에서도 굳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나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음악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창작자들이 보컬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모인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기획하신 어떤 확실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혹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만 줄 수 있는 감동의 포인트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밴드 음악은 김영중 PD하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다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는 리더가 있고 그리고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스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사람이 다 하는 팀도 있죠. 뭐 작사 작곡도 다 해, 인기도 제일 많아, 노래도 해, 이런 팀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밴드의 매력은 일단은 그렇게 분업화된 역할이 있다는 음악적 리더, 예를 들면 편곡자가 있는데 편곡자가 또 인기가 많은 법이 없거든요. 전체적인 편곡을 하는 친구, 그리고 프론트맨이라 해서 전반적인 리더, 그리고 스타 역할을 하는 가장 뭐 보컬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인기가 많은 베이시스트라든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복합 요소로 저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는 완성된 공연만 보지만 뒤에는 이 사람들이 곡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5분짜리 공연, 3분짜리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곡을 쓰고 리프를 만들고 연주를 하면서 그것을 조합해 나가면서 완성된 무대를 만드는 그 작업이 사실은 다른 오디션보다는 좀 음악적일 것 같긴 하지만 그 작업을 보편적으로 거기에 관심 없었던 대중들이 봤는데 그게 너무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작업을 저는 슈퍼밴드 스태프들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거 되게 비대중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불식시켜 주는 것이 저는 슈퍼밴드 제작진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재미를 느끼는 대중들이 일정 층이 생기면 저는 그게 흔히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마켓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빼먹었던 게 그 밴드가 활성화 많이 되면 저는 이제 이건 뭐 되게 속물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음악 업계가 꽤 살아나요. 그러니까 기타 공장, 드럼 공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갈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 생각해요. 음악 업계 저희가 맨날 저 제작자잖아요. 파이는 안 크는데 엄청나게 많이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상가도 살아야 되고 기타 만드는 회사도 살아야 되고 피아노 만드는 회사도 살아나야 되고 밴드가 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공연 시장까지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하죠. 공연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댄스 음악 위주의 공연장을 보면은 큰 플로어와 이렇게 스피커들만 있으면 되지만 사실은 밴드 음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음향 관련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고용 창출이 되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밴드 히트하는 팀이 한 몇십 개 팀이 생겨버리면 저는 우리나라 공연장부터 여기가 정말 달라지고 음악 산업이 달라진다. 저는 항상 그 관점으로 밴드를 접근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스타의 느낌들도 달라지는 그 흔히 말하는 음악 시장을 이끄는 게 되게 달라져서 저는 약간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음악 산업 쪽 파이가 그런 쪽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중 여러분들이 밴드 멤버가 한 명 한 명이 음악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순간 나 저 사람 좋아. 나 저기에 기타리스트, 저기에 드러머 좋아. 이런 것들이 밴드 매니아 이제 밴드 좋아하는 사람을 심지어 매니아라고 부를 정도로 소수 장르로 갔지만 예전에는 밴드 좋아하는 게 나 비틀즈 좋아해 누구 좋아해가 당연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밴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자님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물론 요즘에 밴드 내에서도 그렇고 여기 조한도 그렇고 예전부터 DJ를 밴드 내에서도 시퀀스도 하고 컴퓨터로 음악을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제 경험에도 그렇고 많은 케이스가 아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슈퍼밴드가 이렇게 여러 명 모여서 하는 그걸 장점이 뭘까 강점이 뭘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굉장히 잘 짜여진 플랜아웃이 된 작업을 할 때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음악을 다른 사람이랑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큰 희열을 느끼고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서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너지 큰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고 굉장히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슈퍼밴드 참가자들도 거의 다 처음 만난 친구들 뮤지션들끼리 짧은 시간 안에 같이 합숙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만나서 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저희도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고 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뮤지션들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11시 일찍부터 와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점심시간을 어느덧 훌쩍 넘기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은 We were talking about the pride of making this program Superband. They all said that because it's unpredictable,
because of its creativity and its uniqueness, we are all very proud to make this show. And also this show can move on to developing the music, starting from the music instrument producing factories to the music business all together. So everyone said that they all hope that this program, the Super Band, will be a huge factor that will create and develop the Korean music business. 자, 마지막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정말 질문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여기 무대 위에 계신 분들께서도 정말 심오하고 또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기사로 풀어나가실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끝으로 저희 이수연 씨부터 오늘 우리 슈퍼밴드 이제 내일 첫 방송 앞둔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짧게만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입덕하실 분들을 찾는다면 슈퍼밴드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세요. 네. 입덕입니다. 키워드. Joe, we would like to hear from you what the key point of Superband is that you would proudly tell the audience that you should see the show. You should watch the show. The real star of the show. Shortly. Oh, okay. Thank you. The star of the show is Briefly. not up here. It's not. It's none of us. It's the contestants. And when you watch it, you're going to see greatness happen. And even the contestants that don't make it to each round,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of a story that you'll see in music. Some of these guys you'll never see again, and some of them you'll see again in a big way. 네, 지금 무대 위에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슈퍼밴드 주인공은 우리 지원자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 어쩌면 여기서 탈락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지원자들의 또 다른 음악 인생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다양한 연주자 그리고 다양한 장르,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참가한 뮤지션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네, 아마 보시면 굉장히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다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그냥 많은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예고편으로 많은 기대감이 좀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매력적인 사람이 음악이라는 옷을 입어서 그 음악이라는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을 어떻게 걸쳐 입을 때 빛이 나는지 정말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금요일 벌써 기다려 주시는데 안 그런가요? 네, 9시입니다. 무조건 뭐 JTBC라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JTBC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시청률이 나와야겠죠.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뮤지션은 따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뮤지션은 음악만 하는 사람들, 지루한 사람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진지한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음악을 하면서 생긴 일들,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 표현력도 이미 예전에 진지하게 음악만 하는 세대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음악 외에 음악은 다 말씀하셨듯이 멋있을 것 같고요. 음악성도 있고 근데 이제 이들이 심지어 재미까지 있어서 굉장히 음악적으로나 예능적으로나 괜찮은 요소들이 많은 그런 뮤지션들이라는 것을 보시고 아마 그거를 굉장히 집약해서 아마 우리 프로듀서진들이 편집해서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작진 여러분께서도 관전 포인트 하나 짧게. 네, 뭐 말씀 다 해주셔서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이 많이 갈 출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다들 뭐 다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요.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수경 PD님도 혹시? 네.
매력도 넘치고 정말 실력도 갖춘 참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보시는데 엄청 재밌으실 거고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윤상 씨께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지 그 매력 속으로 빠져봐 주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멋진 사진들 그리고 읽을 거리 풍부한 기사들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신 씨도 기대하는 첫 방송입니다. 슈퍼 컨테스턴트들이 함께하는 슈퍼 프로듀서가 함께하는 슈퍼 프로그램 슈퍼 프로듀서들도 함께하는 슈퍼 밴드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4월 12일 내일 밤 9시에 JTBC를 통해서 첫 방송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점심시간 넘긴 시간까지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제작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문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